자, VVIP 회원님 그 포트폴리오 전략 설정을 잡아드릴 텐데 지금 현재 아직 은 선생님 접속에 계시니까 은 선생님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우선주가 67.3%세요. 그리고 이제 레몽레인,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EDGC, 무림페이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죠. 일단은 우리가 IT에 대해서 다시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은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아마 현실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아니 시장에서 자꾸 삼성전자 뭐 동학개미들 어떻게 하냐고 800만 개인들 뭐 어떻게 하냐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물론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빠져 있긴 합니다만 우선주는 그나마 좀 덜 빠졌어요. 그것도 시장 대비해서도 그렇고 시장이 지금 3,300에서부터 엄청나게 빠져 있잖아요. 1000포인트. 그럼 이 최고점의 기준에서 형성돼 있던 날짜는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준 9만 원 이상에서는 종가가 9만 원 이상에서 3거래일인가요?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시장 하락률이란 말이에요. 시장 하락률 고점 대비해서는 그런데 올라온 폭의 기준에서는 시장 주도주 역할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 대비해서 10배 이상. 그게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당장의 현재 기준에 전체를 놓고 보는 것보다도 우리는 이제 6월 말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하반기를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가 시장 대비해서 하반기에 강합니다. 하반기에 시장 대비해서 강해요. 그리고 수급도 개선되면서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주도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오히려 주가 방어는 삼성전자보다 이쪽이 더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죠. 지금 6월 말 종가 5만 2천 원 수준 대비해서 시장 대비해서 월등합니다. 시장은 지금 1%, 2% 수준 반등이거든요. 하반기에. 여기는 월등하죠. 또 저점 대비해서 18%입니다. 시장은요. 저점 대비 11%. 오늘까지 12%?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800만 원 개미 어떻게 하나 그런 말 때문에 이런 우량주를 저버리시고 뭐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레몽레인 같은 종목, EDGC 같은 종목, 무림페이퍼 같은 종목에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기준이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일단 어찌됐든 IT 쪽의 흐름을 SK 하이닉스 위주로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다 가지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가장 약했고 그나마도 이제 바닥 대비해서 이제 제대로 돌리고 있는 중이고 그죠? 하이닉스가 이제 시장 대비 약세를 뗐단 말이에요. 시장 대비해서. 근데 이제 거의 많이 돌려놨고 나스닥 지수와 거의 뭐 비슷한 흐름까지도 밀렸었는데 많이 돌려놨고 바닥 대비 20%씩 돌렸고 수급이 뒷받침돼 있고 그래서 IT 전체적인 흐름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주력주들을 15%씩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잖아요. 15%씩으로. 그렇게 해서 1대1대1 비중에 15%씩 설정을 잡아놓은 기준이 되는데 IT 쪽은 조금 더 무게감을 가져갈 수 있다. 삼성전기의 누적 수급이 9월 26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쌍크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그래서 저 고점까지 올려져 있는 거고 수급 논리에 따라서 추가적인 강세가 당연히 연출될 수 있는 위치다. 그리고 LG전자도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지금 뭐 수급 범위가 이쪽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바닥 대비해서의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시가총액 30위 안에 놓여져 있는 IT 6종목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LG전자, 삼성전기 하이닉스를 빼뜨렸죠. 그 6종목 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2차 전지로 묶어놓고 나머지 4종목을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져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또 삼성전기 LG전자에서 한 종목씩을 기준을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뭐 급하게 옮기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비중이 67.3%시면은 이거를 서서히 좀 옮겨 오셔야죠. 어느 쪽으로요? 현대차 쪽으로도 옮기시고
그리고 LG화학 쪽으로도 언제 지금이라도 움직이시겠다 생각을 마음을 굳히셨다면 옮기실 수 있어요. 비중은요. IT 쪽의 비중이 지금 67.3이시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일단은 절반은 잘라내실 수 있으세요. 잘라낸다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절반은 정리를 하셔서 옮기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30 뭐 그냥 뭐 대략적으로 30% 남기시고 그럼 37%를 정리하시는 걸로 30%를 IT로 남기시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는 그 30%에서도 삼성전기나 LG전자 쪽으로 분산할 수 있어요. 하이닉스는 어차피 같은 반도체 쪽으로 인식을 하고 삼성전자에서 굳이 넘기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우선주 30% 비중으로 그래서 가상계좌 1억을 기준을 잡고 지금 뭐 등록을 한번 이렇게 해놔 볼게요. 그래서 은 선생님, 은님 이렇게 해야 되나요? 23년 01월 13일 기준의 포트폴리오 삼성전자 우선주로 갖고 계시니까 우선주 기준에서 지금 현재가가 55,000원이라고 기준을 잡을게요. 55,000원에 기준 그렇게 해서 1억을 그냥 설정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3천만원 30% 비중 해서 55,000원 나눠주면은 545주인데 550주라고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30% 그리고 37%가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LG화학 분할 매수 뭐 2번 정도 3번 정도 나눠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뭐 결코 나쁘지 않으니까 삼성전자 우선주를 가지고 오실 정도의 기준이시라면은 나쁘지 않으니까 15%씩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LG화학의 1,500만 주 1,500만 원 기준 뭐 자산 규모를 다 노출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거죠. 그렇게 해서 64만 2천 원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면은 24주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4만 2천 원 그리고 분할 매수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한꺼번에 다 삼성전자 우선주 다 정리 안 하시고 분할로 정리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16만 9천 원 잡으면 88주 90주라고 잡을게요. 90주 그렇게 해서 16만 9천 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비중이 대략 60% 정도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현대로템이신데 우리가 이 두 종목을 20%씩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분할로 들어가셔도 되고 뭐 오늘 지금 눌려져 있을 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긍정적인 위치이죠. 주봉 기준에서. 그리고 5만 원 미만에서는 월등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4만 7천 800원, 900원, 900원, 49,950원, 48,000원을 잡을게 계산하기도 편하고 딱 가격 떨어지게끔. 그래서 2천만 원 20% 나누기 48,000원. 그래서 416주인데 400주 정도 하면 20%가 조금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편입의 기준 원래 10% 있으셨으니까 그 비중 조금 더 늘리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로템의 기준은 이제 시가총액 범위가 3조 20%까지 우리가 설정을 해놨는데 어차피 다른 종목 지금 없으시니까 30%, 15%, 15%, 20%요 기준에 20%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2차 전지를 추후에 이제 좀 더 확장을 할까 아니면 지금 얼마예요? 27,700원, 800원, 800원으로 잡죠. 27,800원. 자, 15%로 잡고 저기를 할게요. 15%로 잡고 카카오페이를 변동성이 좀 큽니다만 넣어놓을게요. 여기가 540주, 550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7,800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요 그 편입 단가 기준으로 한번 보고, 요거는 이제 뭐 인위적으로 좀 설정해 드리는 거니까 방안의 전략 이렇게 쭉 보시면서 최종적으로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어떻게 되죠? 30250000 그리고 15408000 15210000 그 다음에 192000 15290000 해주면 9535니까 한 500만원 정도로 나머지 카카오페이를 한번 변동성의 기준에서 또 이슈의 부분에서 시가총액 9조 이상짜리의 종목을 한번 설정 범위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카오페이 그렇게 하면은 여긴 변동이 좀 커요. 그래서 비중은 좀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70주 71주 이렇게 되네요. 70주 그러면 72,200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LG와 그 딱딱딱 끊어서 잡을까요? 딱딱딱 끊어서 그렇게 해서 LG화학도 25주 그러면 이제 1억 조금 넘을 거예요 아마. 그죠? 이렇게 해서 포트 구성을 설정을 해드리는데 나중에 이제 같이 보려고 그래요. 이제 수익 범위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실지에 대한 범위를 나중에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레몽레인이나 EDGC 무림페이퍼의 정리의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레몽레인 보시면 레몽레인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아이고 레몽레인 일단은 1,300억짜리잖아요. 그러면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뭐 방송에서 누가 사라고 그랬다고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장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식을 막 하시다 보니까, 시작하시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의 기준이 뭐가 있냐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아셔야 될 게 시가총액부터 아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주식수, 응? 몇 주가 상장돼 있는지, 626만 1,000주 뭐 이렇게 상장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주식수 곱하기 현재가 해주면 요런 시가총액 1,300억 분이 안 돼요. 그럼 방 안에 지금 VVIP 방에 계신 분들이 윤정두가 강력하게 매수, 그래 진짜 강력하게 매수 하실 분들은 없어. VVIP 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걸 아무리 강력하게 매수하라도 매수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강력하게 매수를 했더니 매수하셨다고 치면 우리가 이 회사 통으로 다 사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방 안에 뭐 자산 규모 크신 분들은 굉장히 크시단 말이야. 예? 이거는 시가총액이 작다라고 해서 문제점을 찾는 게 아니고요. 거래대금 자체가 이렇게 터져 있을 때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윤정도도 혼나야 되는 거예요. 위험고지를 제대로 해드린다 해도 방송에서 뭐 악을 쓰면 뭐하나? 방송에서 뭐 카톡방 유입 인원 뭐 50명 100명 땡길 줄 몰라서 안 땡기나? 아주 막 싸구려처럼 하면은 땡겨질 수 있겠죠. 그런데 무슨 시황을 35분씩 하고 대형주를 35분씩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한적이신 분들만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걸 좀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은 이런 때 갖고 나갑니다. 어떻게? 거래대금이 2천억이란 말이에요. 거래대금이 2천억이니까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거래대금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좀 보여드렸었는데, 예를 들면은 거래대금이 적을 때 기준은요,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은 이런 흐름. 2022년 12월 26일 날 거래대금 5조 형성됐을 때 1,000억 이상 거래대금 터진 종목이 9종목이에요. 9종목.
그리고 지금 우리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혹시 있으면 2020년 1월 2일 날이 있으면 좀 잡아주세요. 같이. 그리고 이 거래대금 1,000억 넘기는 게 9종목뿐이 없었잖아요. 26일 날. 근데 이게 5조일 때 수준이거든요. 근데 거래대금 44조 4천억 터졌을 때 44조 4천억 거래대금 터졌을 때 그때는 거래대금이 20위에 들어오려면 5천억씩 터져야 돼요. 5천억. 이날이 거래대금 우리나라 사상 최대치입니다. 44조 4천억. 삼성전자가 8조를 넘기고 현대차가 3조 8천억 9천억을 넘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거래대금과 지금의 거래대금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변동성 매매도 지금 이제 1,000억 수준을 잡아드리는 이유가 2천억을 기준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한동안. 근데 그 2천억에서 21년도 7월부터 해서 22년도 7월부터 해서 1,000억으로 줄여버렸어요. 어쩔 수 없는 게 2천억 거래대금으로 했다가는 없어. 종목이 세 종목 갖고 매매할 거야? MD스테크하고 다올인베스트먼트 세 종목 갖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래대금의 기준을 1,000억으로 낮춰드린 겁니다. 1,000억으로 낮춰드리고 이 1,000억 수준의 거래대금이 전거래일 기준 놓고 보시게 되면은 잠시만요.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구나. 이것도 제가 다시 다운받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래대금도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도 모르시고 내 종목의 시가총액도 모르시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낭패를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낭패를 보시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낭패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손실이 형성이 돼 버리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레몽레인 같은 종목 뭐 상장주인데 상장주인데 뭐 나쁘겠어요? 응? 근데 1,000억 원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시가총액이 1,000억 수준에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 매출, 1,000억 수준에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 영업 실적, 순이익 실적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 거기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방송에 우리도 이렇게 갖고 나갔거든요.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지면서 시장의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 이후에는 못 들여다봅니다. 지금은 거래대금이 하루에 얼마예요? 완전히 줄었죠. 그러면 그 당시에 온갖 감언이설로 윤정수처럼 아예 펀드멘털적인 얘기도 안 하고 이슈만 그냥 얘가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끝. 거래대금이 1,000억을 넘겼죠. 2천억을 넘겼죠. 거래대금 우리나라 최상이죠. 그러니까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끝. 거래대금 없으면 죽는 겁니다. 빠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위험고지는 안 해주고 이 회사가 끝내주고요. 이래 하고요. 앞으로 더 갈 거고요. 대박 날 거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못 하는 거야. 응? 지금 하루에 거래대금 얼마예요? 이런 날 같은 경우에 28억? 30억?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야 그거를. 무조건 정리인 거예요. 무조건 정리. 어디서 사셨더라도. 이런 날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이 나왔다. 근데 꼬리를 달았다. 꼬리 달면 무조건 정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준의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기준에 거래대금 순위 보시면은 1,000억짜리가 장이 살아나면서 1,000억짜리가 다시 22 전후까지 놓여진 겁니다. 거래대금 1,000억짜리가. 그래서 거래대금 1,000억 이상 돼야 되는데 얘는 뭐 30억 거래되고 앉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는 얘기야. 거래대금이 갑자기 1,000억 터진다. 그럼 그때 들여다보면 돼요. 시간별 거래대금 기준점을 잡아드렸잖아요. 그 교육교재는 홈페이지에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검색하시면 나온단 말이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정의원님들도 교육교재 다 달라고 하셔서 교육교재 다 달라고 하셔서 그리고 이번 교육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이 교육 다 받으셔야 돼요. 선착순 30명 아직 남아있어요. 30명은 넘으셨는데 이거 USB가 아닙니다. VOD예요. 이거 VOD로 다 수정해 주세요. 네? VOD로 공지사항도 USB로 되어 있으면 VOD로 다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 신청 다 하시고 정회원님들은 기존 교육 자료 부분은 전부
회사에 연락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부 나 이거 빨리 줘요. 응? 정회원들은 다 무료로 준다면서 주세요. 받아가세요. 환불하실 거 아니잖아요. 응? 환불하실 거면 받지 마시고 환불하시면 저 금액 차감하니까. 그렇게 해서 레몬레인 같은 경우에 무조건 100% 정리입니다.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고 손실률도 어마어마하신데 27,000원대 들어가셨다면 여기서 들어가셨을 일은 만무하고 보통들 여기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또 낙폭과대라고 여기서 들어가. 악 쓰는 애들이 막 여기서 사세요 막 이러면서 반등 나온다. 정신 나간 것들이지. 반등이 어떻게 나와? 거래가 없는데. 꼬리 달고 내려오고 꼬리 달고 내려오고 죽는 거죠. 지금은요. 아예 낙폭과대라고? 이게? 왜 낙폭과대야? 이게 왜? 고점에서부터 그냥 막 떨어져 있으니까 실적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점상 가는 거 없으니까요. 응? 거래 터지고 움직임 나올 때 그때 뭐 들여다보시더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EDGC 같은 경우도 무조건 매도 기준인데 왜 그러냐면은 얘가 하루에 거래대금 7천억씩 터져요. 7천억. 응? 정확하죠? 기억력 나쁘지 않아요. 왜? 이 당시에 우리도 교육용이랍시고 다 들어갔으니까 하루에 막 7천억씩 터지. 이게 7천억인 거예요. 이게 이 7천억 터졌으니까 이 종목의 거래 터진 거지. 그러니까 왜 제가 자꾸 말이 거칠어지는 게 우라가 치밀어서 그래요. 막 그 방송에서 직원분들한테 하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성격 못돼 먹었다고. 못됐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순진하고 순박하면 이 자리에 있겠어? 응? 아주 그냥 뭐 EDGC 같은 경우는 교육용으로 얼마나 좋아요. 자, 샛별령이 떴습니다. 에? 샛별령이 떠서 이걸 못 잡으셔요. 막 그러면서 막 악서가면서 2천억씩 터지는데 하루에. 12월 26일 기준 잡으면 2천억이면 거래대금 3위인데 우리나라. 이 당시 기준에 2천억이면 거래대금 뭐 3위는 아니에요. 7천억씩 터진 날이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옵니다. 그 교육 내용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교육 내용도 다시 보여드리면 교육 자료 이왕 뭐 보시는 거 내가 왜 손실이신지 또 옆에서 보시는 분들도 아 내가 저래서 나도 저렇게 손실이었었구나 그런 부분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거래대금 잠시만요. 가장 최근에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이 11월 2일이네. 제가 한번 좀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놔야 되는데 거래대금 거래량 이건가요? 거래대금 잠시만요. 아 이걸로 PDF 파일로 해놨구나. 잠시만요. 보시면은 하루에 거래대금이 이날 보세요. 4조 6,381억 원이에요.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4조 6,030 요 정도 4조 6,381억 원이란 말이에요.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근데 어느 정도 정신 나가는 거래대금이 나오냐면은 20년도 거래대금 한번 볼게요. 자, 5월 14일입니다. 시젠이 2조 3천억 터져버려요. EDGC, nepgenomics, 수젠텍 아직 휴마시스가 그 진단키트에 속하지 않을 때, 그 테마에 속하지 않을 때 종목 4개가 4조 터집니다. 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이 4조 6,381억 원이었는데 종목 4개가 코로나19 터지고 돈이 얼마나 재난지원금이 많이 들어왔냐면은 종목 4개가 4조가 터져버려요. EDGC가 7,300억씩 터져요. 저럴 때 변동성에서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이 되지도 않는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가고 매매 기준을 설정하고 샛별령이 떴습니다. 초대박 나셨죠? 이게 교육입니다. 꼬리 달림 차익 실현하셔야죠. 절반만 가지고 갑니다. 이런 식의 교육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거래대금이요? 뭐 밑도 끝도 없는 거래대금 없잖아. 거래대금이 아예. 예? 지금 오늘 거래되면 2억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2,100원에 편입하셨다? 그럼 여기 어디서 편입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 사라 그래서. 이 정신 나간 친구들이지 여기서 사라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요 정도? 요 정도? 이 거래대금에 이걸 왜 사라 그러냐고. 못돼 먹은 놈들이지. 150억 거래대금. 되겠냐고요. 그래서 1,000억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고.
전량 매도면 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량 매도 하셔야죠. 그리고 무림페이퍼도 안 봐도 그냥 매도일 것 같은데요. 1,000억짜리죠? 안 돼요. 아, 나도 소형주에서 대박 한번 나봐야겠다. 금양 같은 거 대박 나실 수 있잖아. 어떻게? 거래대금.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 터지잖아. 평상시 거래대금도 없던 게. 이거를 설명하는데 이걸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전일 대비 20배 터지면 된다. 아, 진짜 그렇게 속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게 해서 내 자산, 써보지도 못한 자산, 수치로만 있는 자산 그냥 그대로 다 시장에서 다 뺏겨버리고, 응? 그 말같지도 않은 친구들 때문에 전문가랍시고, 응? 방송 나와서 검증도 안 된 친구들이 그 말장난에 그 소중한 자산 다 날려버리고 제대로 된 가지고 계시는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종목에서 수익도 못 내보신 상태에 시장에서 그냥 퇴출되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 아니 금양 같은 종목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종목 때문에. 응? 근데 얘네도 지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 소송 걸릴지도 모르겠지만은 지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원통형 배터리 지금 어디 갔어? 좀 실체 좀 보여줘봐 한번. 원통형 배터리 7월 25일 날 보도자료 뿌려놓고 상한가 2방 만들어 놓고 원통형 배터리 개발했다고 뉴스만 나오면 무조건 저렇게 상한가 2번씩 가나요? 누군가의 손을 탔겠지? 그러자마자 8월 달에 전환 물량 800만 주 행사하고 5천 원 미만에서 그러고 나서 뭐 죽어라고 땡겨요. MOU 체결해 콩고 뭐 MOU 체결해 뭐 리튬이 어쩌고 결국은 5천 원 미만에서 800만 주를 2만 5천 원에 평균 팔아먹었다면은 1,600억 상상이 안 되죠. 1,600억 해먹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응? 근데 지금 만약에 이 금양이 우리도 마지막 자락에서는 손절을 하죠. 계속 수익입니다. 이거 엄청난 수익을 냈죠. 근데 마지막 자락에서는 손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미련을 안 둬. 왜? 거래가 안 터지잖아요. 앞전의 흐름처럼 거래가 터져야 될 거 아니야. 다 해먹은 거 쥐들이 뭐 보도자료 내는 것도 제한적이고 부산에 뭐 공장 증설한다? 제한적이고 캔들 크기가 작아졌죠. 거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한 1년 뒤에 보잖아요. 어디가 있을까 주가가. 응?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SK 그룹주들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26조 이상 막 그렇게 올라갔던 종목 이 거래대금 하루에 거래대금 이거 말고 이거 갖고 어디다 붙여요. 4조씩 터질 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이 수익 범위를 다 잡아먹고 그리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30만 원의 전량 정리 끝나고 나서도 가끔씩 한번 우리도 들어갔었죠. 근데 들어갈 때마다 손절해 솔직히. 빵 터져서 들어가면 그 다음 후속이 안 나와 거래대금이. 그럼 미련 없이 접어야 돼요. 윤정도와 함께 오래 가시는 분들의 기준이 대부분이 그거예요. 아니, 솔직히 이 자리에서 이 수익을 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나오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거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간다 할 거 아니에요. 끝내준다. SK 그룹주에다가 뭐 이번에 임상 성공 뭐 어쩌고 저쩌고 펀드멘탈이 없는데 거래 급감하면은 그냥 빠져나오면 되는 거지. 그래놓고 반등 나오면 이건 또 이번엔 뭐 고점 넘길 거다. 거래가 없는데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자체를 못하는 쪽에 매달려서 소형주 잡주의 경우에도 그냥 이슈 보도자료 하나 가지고 매달려서 대처를 하려고 하니 대처가 되겠냐고. 박살인 거죠. 결론은요. 이 당시에도 뻔히 알아요. 윤정도는 다 정리하고 안 쳐다보는데 대표님 여기서 좀 가져가도 될까요? 안 돼요. 정리하세요. 그럼 옆집 가서 물어본다니까. 우리 방안에서도 한국경제TV나 다른 쪽에 가입 안 하신 분 안 계셔. 두세 군데 세네 군데 심하게는 막 한 10군데 가입하시는 분도 계세요. 농담이 아니라.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자산이 좀 여유가 굉장히 많으셔서 여기저기 다 묻고 다니는 거지. 근데 뒤돌아보면 맞거든 윤정도 얘기가. 펀드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은 프리미엄이 무섭게 빠지거든요. 78% 빠져있죠. SK 그룹주가. 응? 근데 답은 딱 하나예요. 거래대금이 죽는다는 거예요. 거래대금 없으면 못 본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터져야만 변동성이 확장된다. 캔들 크기가 달라진다. 그리고 대형주의 경우 정상적인 종목은 거래대금이 없어도 강세를 띨 수 있어요. 예? 거래량이 없어도.
거래 대금이 아니라 거래량이 없어도. 대표적으로 기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기아의 시장 주도력을 가져가던 시기에 우리가 원래 배우시던 거래량은 뭡니까? 거래가 터지고 고점을 넘겨야 된다. 그래야만 신뢰도가 높다. 추세 강화의 신뢰도가 높다. 근데 거래량이 없죠. 원체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어마어마한 실적 개선. 엔화가 너무너무 초강세를 띠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차가 팔려요. 가격 경쟁이 가만히 있어도 엔화가 너무 세니까. 거래대금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거래량과 다릅니다. 그리고 캔들의 크기가 여기서부터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제 얘는 꺾어지긴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횡보를 할 때 기준에 횡보를 할 때 기준에 보시면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횡보를 한다? 그래도 캔들 하락 반전되거나 그러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거래량이 없어지면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거래대금이 없어지고 거래량이 없어지면은 이게 뭐 무조건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조정을 받은 이유는 여기서 이걸 비이성적으로 땡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위험고지하죠. 들어갈 때 얘가 이렇게 날아갈 종목이 아닌데 미친 듯이 거래가 터지면서 날아가네요. 우리는 그것을 얻어먹고 나옵시다. 방 안에서 자산 규모 뭐 단타 치는데 몇십억을 단타를 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방 안에서 우리 방 안에서 전체 운영 자산이 뭐 100억 200억 넘어가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시가총액 26조까지 올라가는 SK그룹주 그 기준에 하루 거래대금 4조씩 터지는 종목에서 내 자산 10억 20억 못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종목에서만. 그러고 나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는데 이런 종목 비이성적으로 보름 만에 따블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따블을 만들어 놓고 매물이 어디서 터졌겠어요? 이런 데 다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유통 가능한 물량은 이 위에까지 다 당겨놓고 여기서 개인들이 다 물려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매물벽이라는 거예요. 일반 대형주는 매물벽이라는 게 없어요. 유통 물량이 없어서. 외국 기관의 경기 추이, 주가 추이, 자금 집행 추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매물벽에서 묶이고 20일 선에서 눌리고 그런 게 없어. 오늘도 한국항공우주 20일 전에 부딪혀요? 그냥 한 방에 뚫고 가지? 매물벽이 어딨어 무슨. 어디서 대도 않는 기술적 분석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 듣지 마시고. 근데 이런 종목이 밀려 내려오는 이유는 여기서 묶여있던 그 자금들이 이걸 고빈도 거래라고 하는데 매수매도 그 고빈도 거래를 하는 친구들이 빠져나가고 없어지면 그러면 개인들만 남잖아요. 정상적인 기관 투자자 이거 못 사요. 펀드 매니저들이 자금이 들어와서 그럼 계약서에 써 있단 말이야.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매매를 할 겁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못 삽니다. 바이오 섹터에 돈이 들어오면 사도 전체 인덱스 상품에 들어오는 자금에서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비중만큼의 그 기준에서만 일부 살 수 있고 못 사요. 왜?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보고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종목이 보고서가 제한적이에요. 몇몇 증권사만 낸단 말이에요. 20조 넘는 종목 치고 보고서가 굉장히 작아요.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형주에서 거래가 둔화된다고 해서 고점에서 밀린다고 해서 이렇게 내려오진 않아요. 근데 비이성적으로 종목을 주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물려있던 자금들이 못 견딜 때 이제 하나씩 터지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매집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어서 시스템 매매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빈도 거래라고 해서 그냥 뺑뺑이 거래가 터져 있던 거지 누가 매집을 한 게 아니에요. 옛날 방식으로라면은 이렇게 터져 있으면 이건 매수입니다. 순수한 매수. 그리고 이 매수가 안 나갔기 때문에 매집이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옛날의 기준에서는. 언제? 35년 전에 윤정두가 객장에서 모는 종이 그려놓고 모는 종이에 차트 그려놓고 매매할 때. 농담이 아니라. 지금은 차트에 다 나오잖아요. 수급도 나와 뭐 다 나와. 응? 근데 그 부분을 옛날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냐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시젠이나 신풍제약도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응? 얘네들 보시면 아까 시젠 그 거래대금 보셨죠? 하루에 2조 넘기는 거래대금. 그럴 때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신풍제약, 대주주도 팔아먹는 그런 업체 거래대금이 저렇게 터져 있을 때만 보는 거예요. 얘도 똑같아요. 시젠이나 얘나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올라가죠. 거래대금은요 안 줄어들어, 늘어났지. 비이성적으로 주가를 들어 올려놨기 때문에 6천원 할 때, 여기 보시면 저가 6천원 할 때 1,000만 주면은 6천억이에요. 근데 20만원 할 때 1,000만 주면요 2조입니다. 2조. 6천원 할 때 1,000만 주면 600억이구나. 600억. 죄송합니다. 6천원 할 때 1,000만 주면 600억 뿐이 안 돼요. 근데 20만원까지 땡겨놨잖아. 그러니까 1,000만 주 터지면 2조예요. 그러니까 같은 1,000만 주가 아니라는 거야. 이 거래량이. 거래량은 더 둔화된 것 같지만 거래대금 상승을 초월하죠. 이럴 때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걸 지금까지도 붙들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왜? 그 정신 나간 애들 때문에 이걸 사게 해가지고 편입해서 지금도 이걸 또 사라 그래. 안 되죠. 변동이 나올 때만. 응? 그래서 이번에 교육 무조건 신청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한국항공우주에 거래대금이 개장 초에 빵 터졌다가 지금 둔화돼 있잖아요. 근데 한국항공우주 자체적인 거래대금은 오늘 최근의 거래대금을 다 넘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쉽게도 개장 초에 거래대금 최상위에서 지금 요 49,000원에서 더 이상 위로 안 사다 보니까, 떨어지는 물량만 지금 체결하죠. 위로 안 사다 보니까 거래가 정체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매수가 같이 멈춰줘야 되는 거예요. 혹은 카카오뱅크가 먼저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가 움직였는데 위로 쫙 쌓아올리는데 누가 쌓아올렸어요? 프로그램이 쌓아올렸잖아요.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외국계란 말이에요. 외국계가 쌓아올리다가 안 쏴.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되잖아. 내가 펀드 매니저인데 위로 쌓아올렸다가 내가 바보야? 왜 계속 위로 사? 옆에서 막 내가 막 사는데 옆에서 막 누가 또 사. 야, 너 왜 사? 나 오늘 10만 주 사놔야 되는데. 아이, 귀찮네? 그러면서 더 위로 살 수는 있어도. 내가 막 사는데 막 돌격 앞으로 하고 막 가고 있는데 보니까 뒤에 아무도 없어. 나만 사고 있어. 에이씨, 이거 천천히 사도 되겠는데? 그리고 멈춰 있으면 툭툭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떨어지는 물량 사. 그러면 프로그램 쪽에 흔적이 남아있고, 대형주는 그렇게 돼서 내가 편입의 기준을 잡으면,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72,000원을 매수한 나갔잖아요. 72,000원 샀어. 근데 밀렸어. 야, 이거 손절해야 되나요? 아니, 보니까 프로그램에서 계속 들어와요. 프로그램에서 빠져서 밀리는 게 아니라 사주던 걸 멈춰서 늘려져 있는 거야. 그리고 최근에 누적 수급이 뛰어나. 윗방향의 수급을 굉장히 강하게 줬어. 평균 단가보다는 주가가 당연히 올라와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고민, 갈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전략 부분이 어려우니까 윤정두가 설정해 드리는 거고, 일단 우리는 여기서 오히려 없으신 분들 분량을 제한적으로 잡고 있는 거죠. 비중 조절해 가면서. 그러니까 수급을 어떻게 정의를 할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솔루션도 없던 수급이 지금 터져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1월 5일 날 빵! 그러나서 공포감 조성하고 이거 손절해야 되나요? 얘기까지 나오고 4만 원이 이탈되고 5만 원을 넘기던 종목이 결국은요 불과 5거래일 만에 27%를 돌렸어요. 28% 5거래일 만에 시가총액 7조짜리를 9조 2천억 3천억까지. 결론적으로 이러한 변동성 수급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차분히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결론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찾아오시고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지금 설날 맞이 이게 있어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VIP 문자 카톡방 오세요. 혹은 VVIP 방으로 오셔서 실질 수익을 내세요. 이게 아니라 교육. 그것도 2020년도 VOD 이거 198만 원에 사세요. 이것도 아니라 25강입니다. 25시간이에요. 또 이거 9시간짜리 5개? 45시간? 우리나라에 45시간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이거 말고도 교육 내용이 더 있어요. 100시간을 할 수 있어. 이걸 매매하시라고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5만 원짜리 이 상품을 들으시면은 난 지금 이걸 왜 맨날 이걸 마케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안타까워서 그래 여러분들이. 예? 불기둥 종목 검색기, 매직 계산기 다 활용하실 수 있게, 또 다운받으실 수 있게, 예? 교육을 5시간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다운 연구원 들으시면 이제
언짢으실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선착순 10명 끝났어요. 야간 방송 들어오신 분들께 198만 원 무료 제공. VOD. 그다음에 주식 투시경 99만 원짜리 이거는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식 투시경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아카데미에 있는 이건 정회원님들은 다 드리는 거고 당연히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어디서 맨 밑에 내려보시면 있잖아요. 윤정도 검색해서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다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네이버 쇼핑몰 보셔도 이렇게 110만 원, 뭐 55만 원 다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 판매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린다는 거예요. 공부하시겠다는데 안 드리겠어? 기초부터 실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2014년도에 만들어 놓은 자료이고 교재만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교재만 PPT 파일만 1000페이지가 넘어요. 요거 받아가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교육 혼자 해서 뭐 혼자 공부해서 되겠냐고. 라이브 방송에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이 얘기 저 얘기 들으면서 쌓아가든지 아니면 편하게 아우 난 다 필요 없어 그냥 매수 매도 사인만 줘. 그게 오히려 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선착순 이제 100명 모집하면 이제 마감할 건데 윤정두가 이번에 2023년 1분기 이거 좀 띄어쓰기 좀 하세요. 띄어쓰기 좀. 네? 띄어쓰기 좀. 돼 있는 건가?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주도주 대공개 부분 요 부분 하고 3시간 교육해드려요. 그리고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이 제목을 좀 바꿔야 되는데 게을러갖고 윤정두가 상한가 따라잡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자극적이잖아. 그죠? 정상적인 범위에서 이러한 변동성 종목 카카오페이 11월 11일 날 상한가 왔잖아요. 그런 수익 다 잡아내야죠. 카카오뱅크 11월 11일 날 28% 올랐잖아. 그런 수익 잡아내야죠. 볼까요? 11월 28일 날, 11월 11일 날 게시판에 검색에 11월 11일 뭐 또 11월 9일 뭐 10월 28일 난리가 났었지. 왜? 금양 막 상한가 또 11일 날 카카오페이 뱅크 상한가 밑에 내리면 저게 좀 파일이 다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보이네. LG화학 뭐 10% 수익 시가총액 5위짜리 종목에 내려보면 이날 난리가 아니에요. 카카오 그룹주들 뭐 다 날라간 날이니까 우리는 11월 초부터 강력 매수였고 왜? 지금 방금도 교육받았잖아. 거래량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터지면은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고. 이게 카카오뱅크의 문자 사인일걸요? 카카오뱅크 11월 11일 날 매수 계속 11월 11일 날 11월 9일 날 얼마예요? 22,000원의 매수. 이거는요. 24,000원 목표주 21,400원, 21,100원에 8일 날 매수. 그리고 7일 날 26,600원 매수. 7일 날 26,600원.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28,000원 매수 4일 날. 3일 날 얼마? 19,800원, 19,400원 매수. 이게 라이브 방송에서는 2일 날 거래 터졌으니까 그날부터 25,000원에 20% 비중입니다. 이거 3250원 찍습니다. 이날 3250원 28% 올라가요. 이날. 그리고 25,700원에 20% 비중. 로키 선생님 5% 비중. 23,540원에 10% 비중. VI 뭐 난리 났어. VI 뭐 21%. 시가총액 13조 2천억. 그러더니 14조까지 올라옵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제 수익 계좌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게 실질 수익인 거예요. 14조짜리에서 14조짜리에서 카카오페이 상한가 아빵님, 케빈 선생님, 태민이님 12% 수익 나셨는데 왜 비중 이것뿐이 못 들어가셨어요? 12% 수익이 6천만 원이면 5억 분이 안 들어가신 거잖아. 왜 이것뿐이 수익 못 내셨어요? 막 뭐라 그랬더니 아닌데 나 더 있는데 하면서 또 올리시고 새벽 이슬님 올리시고 KJH님 올리시고 예뽕님 올리시고 난리지 뭐. 13조짜리에서 나 또 있는데 그러면서 또 올리시고 케빈 선생님 44% 커피 8잔 땡큐 감사합니다. 이게 뭐 이날만 그래요? 시가총액 2조 4천억까지 올라온 금양도 뭐 난리가 났었지 뭐 금양.
금양. 여기도 보시면 카카오뱅크 맨날 들어가 있죠. 11월 9일이에요. 11일 28% 오르기 전입니다. 이다운 연구원 지금 그때도 있었고 이렇게. 금양입니다. 금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이닉스 또 차익 실현했습니다. 카카오페이 VI 11일 이전에 9일날 금양 어떻게 됐어요? 금양 12% 매수 사인 다 드리고 장중에 카카오뱅크도 계속 매수 사인 다 잡아드리고 그리고 오후장에 금양은 29.28% 올라갑니다. 29.28.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차익 실현을 하죠. 미래나노텍도 뭐 난리가 났고 하나솔루션 이때 49,100원 5만원 넘겼다 쭉 미끄러졌죠. 4만원 이탈되는 정도. 금양 수익 감사합니다. 18.44. 케빈 선생님 금양 또 그 다음 없네. 11월 9일 양력 생일날 말이야. 11월 9일 그리고 또 음력 11월 9일 이런 날들 꼭 터져야 하나씩. 2020년도에 LG전자가 음력 11월 9일 12월 23일 날 얼마가요? 뭘 얼마가 상한가 같지? LG전자가 상한가. 보합 출발의 상한가. 너무 길어졌네 또 쓸데없이. 자 그래서 결론은 레몽레인 EDGC 무림페이퍼 싹 정리 그리고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에서의 비중 그리고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그리고 카카오페이 정도에서 한번 비중을 일부 설정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특히 또 이거 뭐 어차피 공개 영상이니까 웹에 계신 분들 홈페이지 어떻게든 찾아오셔서 55,000원 저 55,000원 윤정도 세뱃돈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갖는 것도 아니야. 이다운 연구원님 세뱃돈 주셨다 생각하시고 윤정도 강의까지 추가적으로 3시간 이상 받아가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제발 좀 제대로 된 수익 잡아가시기 바랍니다.